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CEO는 낙타와도 협상한다 시작합니다. 1. 아라비아 상인은 낙타와도 협상한다. 낙타는 겉보기와 달리 아주 영악한 동물이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때로 낙타와도 협상을 해야 한다. 아라비아 상인이 어쩌다 홀로 사막을 가로질러 가노라면 낙타는 등에 탄 사람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한껏 오만해져서 온갖 못된 성질을 부린다. 이때 절대로 낙타와 맞붙어 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낙타가 상인을 내동댕이치고 달아나 버리면 넓은 사막에서 혼자 걸어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낙타에 대한 상인의 협상력이 제로라고 할 수 있다. 이글거리던 한낮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질 때 상인과 낙타는 오아시스로 들어선다. 이때부터는 상인과 낙타의 관계가 역전된다. 드디어 압도적으로 위에 선 상인이 낙타를 손봐줘야 할 순서다. 낙타가 한낮에 성질을 부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막을 가로지르는 내내 계속해서 못되게 굴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상인이 대추야자 나무에 낙타를 묶어놓고는 신나게 두들겨 패면서 분풀이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이 문제다. 낙타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진짜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럴 때 아라비아 상인은 흠씬 두들겨 맞아 볼이 맨 낙타에게 자신의 머리에 썼던 더반을 던져준단다. 그러면 낙타는 주인의 냄새가 밴 더반을 밤새도록 씩씩거리면서 물고 뜯고 혼자 난리를 친다. 주인에게 채찍으로 얻어맞은 안갚음을 주인의 더반에 대고 하는 것이다. 이같이 묘한 협상을 통해 다음날 아침 아라비아 상인과 낙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이좋게 길을 떠난다. 이처럼 협상이란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과도 말없는 협상을 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협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서희 장군은 협상으로 전쟁을 피했다. 소손령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서희 장군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왔는지 의중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거란의 왕은 고려 침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송나라를 정벌해 광대한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3. 남북 전쟁의 상처를 봉합한 그랜트 장군의 위대한 협상. 미국의 남북 전쟁은 남부와 북부 두 지역으로 나뉘어 노예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내전이다. 그랜트 장군의 유리한 협상 상황에서 내건 협상 조건은 너무나 관대했다. 남군 패잔병들에게 보여준 관대함이 곧 내전 종식에 이르게끔 한 것이다. 2. 비즈니스 협상. 1. 협상에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피오리나 회장과 HP 컴팩 합병 협상. 기업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이다. 주가는 투자자들의 반응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M&A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같은 주가 폭락 부담을 견디지 못해 M&A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초기 M&A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가 하락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최고 경영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2. 헛발을 디딘 GM의 대우 길들이기 협상. 어떻게 자본력이나 대외 신용도 등에서 GM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우가 GM을 제치고 FSO를 인수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상대방, 즉 폴란드 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협상을 잘했기 때문이다. 3. 외국 기업과의 M&A 협상에선 실사를 조심하라. 하이닉스의 뼈아픈 교훈.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내놓아야 할 정보와 보여서는 안 될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보따리를 모두 풀어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매각하는 협상을 하면서 실사를 받을 때는 꼭 상대로부터 비밀 보장 각서를 받아야 한다. 4. 비즈니스 협상도 도청당할 수 있다. 협상에 관계된 중요한 정보를 서울 본사와 주고받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묵고 있는 호텔방 전화를 쓰는 것은 금물이다. 얼마든지 호텔방에 도청 장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리에 나가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5. 비즈니스맨이 저지르기 쉬운 오류. 바저만의 연구에 따르면 협상 경험이 많다고 꼭 훌륭한 협상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협상 경험이 많은 비즈니스맨이라고 해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협상 상황에 직면하면 속수무책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자칭 협상 전문가도 결코 훌륭한 협상가라고 할 수 없다. 우선 협상 경험이 없는 데다 이런 유형의 협상가는 자신이 배우지 않은 협상 상황이 전개되면 헤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맨이 빠지기 쉬운 오류. 1. 문화적 생맹. 상대방도 나와 같은 협상 문화를 가지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맨은 상대방의 협상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낙제점이다. 이 같은 미국 협상가의 문화적 생맹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 최고의 국가라는 우월성에서 나온다. 이 협상 탈출 실패. 한번 시작한 협상은 꼭 성사시켜야 한다. CEO는 협상 실패와 매몰 비용을 인정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은 미련 없이 매몰 비용으로 던져버리고 부하 직원이 부담 없이 협상 테이블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3. 제로섬 편견. 상대를 후려쳐야 내 몫이 커진다. 협력을 잘하면 윈윈 협상을 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협상가는 상대를 후려쳐야만 한다는 제로섬 편견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4. 승자의 당황. 너무 쉽게 협상에서 이겼다. 일반적으로 국제 협상에서 승자의 당황에 빠지는 경우는 정보 부족과 관계의 부재 때문이다. 국제 거래에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현지 대리점이나 중개인을 고용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 5.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의 잣대가 다르다. 문제는 페어를 판단하는 잣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협상가마다 문화권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다. 3. 통상협상. 1. 적진에 나서기도 전에 기진맥진해버리는 한국통상협상팀. 한국협상팀은 내부의 반대자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다 보니 정작 미국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는 기진맥진해버린다. 이 같은 부처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통상 분쟁을 일으키는 수가 많다. 2. 외제 양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한국은 믿지 못할 불공정 무역국.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공격할 때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3. 농산물을 빼고 칠레와 FTA를 맺자. 우리는 가끔 국제사회에서 협상이란 협상 당사자 간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게임이라는 점을 잊어버린다. 말하자면 우리 입장만 고려하여 아무리 좋은 협상안을 내놓아도 상대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4. 미국 슈퍼 301조 위협에 배짱 있게 맞섰더라면?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 한국은 일본과 함께 슈퍼 301조를 무기로 하는 미국의 보복 위협에 가장 취약한 국가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중국은 유럽이나 한국과 다르게 미국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면 맞선다. 미국이 보복 위협을 하면 똑같이 대응해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 5. 미국의 처음으로 노라고 말한 일본 통상장관. 1995년 5월 일본 열도에서는 통상장관인 하시모토 류타로의 임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동안 일본 통상장관들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힘없이 밀리기만 했었는데 하시모토가 처음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하시모토 장관이 미국에 처음으로 노라고 말한 일본 통상장관이었다. 6. 멕시코 정부와 손잡고 워싱턴과 협상하자. 글로벌 경제 시대에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국제 협상의 복합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자. 7.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한중 만일 전쟁. 짧은 생각에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쌀 개방의 덤터기를 뒤집어 쓴 새 대통령. 우리는 쌀 시장 개방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상 현안을 다룰 때에는 외국 정부와 대외적으로 하는 협상보다도 국회나 국내 이해 집단과 대내적으로 하는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9. 농업 개방도 기회다.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국산 키위. 농민들 스스로 힘을 합쳐 자구 노력을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농민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또한 국제 협상 능력을 갖춘 농민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4. 국제협상. 1. 3단계 다문화 협상 전략.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이 현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다문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 상대방의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라. 2단계. 상대방의 협상 문화를 존중하라. 3단계. 서양인과 협상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전략. 1. 서양 협상 대표의 예상보다 빠른 의사결정에 대비하라. 2. 혼자 나온 서양 협상 대표를 우습게 보지 마라. 3. 서양 협상 대표의 냉정한 행동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4. 협상팀의 전문성을 강조하라. 5. 젊은 여성 협상 대표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2. 서양인 협상 상대의 눈길을 피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것을 불편해한다. 서양인은 눈맞춤을 피하면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동양에서는 상대방 눈을 빤히 쳐다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심한 경우 평민이 사무라이나 영주의 눈을 쳐다보다가는 목이 날아갈 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양반 문화 또한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3. 예스와 하이는 전혀 다른 뜻이다. 서양인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동양인은 우회적으로 돌려 암시적이고 간접적으로 말하려 든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한 암시적 의사소통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협상 상대 앞에서 노라고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인 협상자는 상대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일 때 예스라고 말한다. 반면 일본 협상자가 하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때는 상대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불과하다. 4. 서양 협상자와의 5가지 관계 형성 전략. 중국인, 중동인, 중남미인들과 협상할 때는 상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양인과 협상할 때 관계를 형성하는 5가지 방법. 첫째, 신뢰. 둘째, 공통점. 셋째, 존경. 넷째, 상호 관심. 다섯째, 호의적 감정. 5. 중국식 협상. 우선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 일반적으로 동양 협상 문화는 관계 지향 협상이라고 한다. 6. 중국과 투자 협상에서 무임승차를 꿈꾸지 말라. 시장과 기술을 맞바꾼다. 외국 기업이 중국 땅에 발을 내딛고 돈을 벌고 싶으면 공짜는 없다. 기술을 달라. 이것이 중국 외자 유치 정책의 골격이다. 합작 투자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기술을 주지 않으면 현지 시장 진출은 어림도 없다. 7. 중국에 진출한 한국 CEO의 고민. 어떤 기술을 이전해줘야 하나? 삼성전자는 독점 우위의 원천이 되지 않는 기술만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교훈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술을 주어야 하고 중국 측과 밀고 당기는 기술 이전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기술 성숙기술 표준화 기술로 이어지는 기술 수명 주기에서 성숙기술이나 표준화 기술은 미련 없이 중국 측에 던져버려야 한다. 8. 협상 상대의 얼굴 표정과 몸짓을 잘 관찰하라.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말이나 문자 등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의사소통과 메시지 전달은 몸짓, 얼굴 표정 등 비언어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능한 협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눈동자의 움직임, 손짓, 발짓까지도 정확히 포착하여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성공적 협상 전략. 1. 벼랑 끝 협상 전략. 이 협상 전략은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협상자가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한 손에 쥔 채 상대와 협상을 하는 것과 같다. 협상자가 손을 놓아 수류탄이 폭발하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상대는 벼랑 끝에 선 협상자를 달래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악역과 선역 협상 전략. 경찰의 피의자 신문에서 볼 수 있다. 악역과 선역을 맡은 2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피의자를 신문한다. 악역을 맡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신문 과정에서 마실 것조차 주지 않는다.
악역을 맡은 경찰관이 물러나고 나면 이번에는 선역을 맡은 경찰관이 신문실에 들어와서는 먼저 따뜻한 커피부터 권한다. 미국에서는 악역 전문이 유대인 변호사들이다. 그래서 상대 회사를 철저히 몰아붙여 단물을 빨아먹고 거래를 끝내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쓰라는 말이 있다. 3. 스트레스 협상 전략. 국제 협상에서는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양인 협상가가 상대의 이 같은 스트레스 협상 술책에 잘 말려든다. 동양식 사고는 어지간하면 주인이 대접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맨이라면 이런 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4. 지연 협상 전략. 협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협상 상대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때 말려들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한국 사람은 한 번 시작한 협상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할 때는 서슴없이 지연 전략을 써야 한다. 5. 미끼 협상 전략.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서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조건들을 요란하게 내걸 때는 일단 조심해야 한다. 미끼 협상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때 연막 전술 중에 무엇이 미끼이고 핵심 의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해 맞받아치면 된다. 6. 위협 협상 전략. 현실적으로 위협은 아주 한정된 경우에만 통한다. 아무리 눈을 부라리며 위협을 해대도 상대가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 전략의 성공 요건은 확실한 위협 여부다. 7. 벨리업 협상 전략량의 탈을 쓴 늑대 같은 협상가. 고도의 숙련된 협상가가 어딘가 허점이 많고 어리숙한 협상가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벨리업 전략을 쓸까? 협상 테이블에서 동정심을 얻어내고 상대로 하여금 방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숙련된 협상가는 종종 일부러 허술한 차림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와이셔츠 단추를 풀거나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는 식이다. 이것은 자신을 호락호락하게 보이게 하려는 벨리업 전략인 셈이다. 8. CEO가 협상을 직접 챙기는 것이 좋을까? CEO가 외국 기업과 협상할 때 직접 나서는 것을 톱다운 TOPDOWN 협상 전략이라고 한다. 다음이 보텀업 협상 전략이다. 이것은 실무자 중심으로 협상팀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톱다운 전략이나 보텀업 전략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원적 협상 전략이다. CEO와 실무팀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9. 상대의 기만적 술책에 어떻게 맞서는가? 첫째, 인내 후 결별 전략이다. 우선은 꾹 참은 다음 다시는 그 사람과 협상하지 않는다. 각종 기만적 술책을 쓴다는 것은 신뢰하기 힘든 협상 상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대와는 거래를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 둘째, 맞대응 전략이다. 이에는 일하는 식으로 똑같은 기만적 술책으로 맞받아친다. 상대가 위협하고 속이면 같이 속이는 것이다. 10. 뉴욕 비즈니스맨의 25%는 상습적 거짓말쟁이. 협상에서 도덕성 문제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다. 이들의 생각은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다. 1. 포커학파 협상은 포커게임과 같다. 마치 포커게임에서 적당한 속임수가 필요하듯이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상주의 학파 협상도 인간 사회생활의 연속이다. 사회생활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하면 한 되듯이 협상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3. 실용주의 학파 그때 상황에 대처하라. 도덕성에 관한 불변의 법칙은 없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비도덕적 협상 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1. 성공적 M&A를 위한 5대 협상 전략. 전략 1. 초기의 소프트 협상 전략에서 점차 하드 협상 전략으로 전환하라. 전략 2. 가격 협상은 가능한 한 늦게 시작하라. 전략 3. 악역과 선역의 두 얼굴로 협상하라. 전략 4. 시간은 적이다. 일단 세상에 알려지면 가능한 한 빨리 해치워야 한다. 전략 5. M&A 협상은 위닝 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M&A란 두 기업이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 기업을 제대로 골랐다면 반드시 서로 위닝 게임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2. 협상은 정보전이다. 일반적으로 협상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수집해야 할 기본적 정보. 첫째, 상대의 협상 목적. 둘째, 상대의 약점과 강점. 셋째, 상대의 협상 전략과 대안. 넷째, 상대 진영에서 내부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갈등. 다섯째, 상대의 시간 제약. 여섯째, 상대 협상 대표의 개인적 정보. 협상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정보의 양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둘째, 정보의 질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려내라. 셋째, 정보의 교환으로 정보의 흐름은 양방향이다. 자신의 정보를 어느 정도 주어야 상대도 정보를 내놓는다. 13. 고통스러운 합작 결렬 조항을 꼭 넣어라. 초기 협상 단계에서 꼭 둘의 관계가 삐그덕거릴 때나 헤어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 첫째, 심각한 상황 변화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 둘째, 고통스러운 결렬 조항이다. 두 회사가 제휴를 결렬할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나 희생은 크면 클수록 좋다. 예를 들어 서로 엄청난 위약금이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렬 후 의무 조항이다. 설사 한 기업이 합작이나 전략적 제휴로부터 철수하더라도 나머지 기업 단독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협상은 전투력이다. 전쟁에서는 전투력이 강한 군대가 승리한다. 이는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협상력이 강한 사람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력은 힘 또는 지렛대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협상력이란 다음과 같은 여러 수단을 말한다. 첫째,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할 수 있는 힘. 둘째,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통제하는 힘. 셋째, 협상 상대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힘. 참고로 협상력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협상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15. 협상에 응하라 아니면 이 땅을 떠나겠다. 노동시간 연장이나 임금 동결 협상에 응하겠는가? 아니면 값싼 동유럽으로 떠나겠다. 요즘 유럽에서 벌어지는 노사협상 풍경이다. 오늘날 전성기를 맡고 있는 양대 노총이나 대기업 노조가 휘두르는 강성 협상 전략은 양날의 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16. 유능한 협상가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자질. 유능한 협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1. 협상 계획 수립과 준비 능력. 2. 협상 현안에 대한 지식. 3. 불확실성과 압력 하에서도 명쾌히 협상할 수 있는 능력. 4. 듣는 기술. 5. 판단 능력과 지적 능력. 6. 설득 능력. 7. 인내심. 8. 단호한 의사결정 능력. 9. 상대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능력. 10. 감정 통제 능력. 11. 상대의 감정을 꿰뚫어보는 능력. 12. 협상팀 통솔 능력. 13. 개방적 성격. 14. 승부 근성. 일반적으로 유능한 협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학습 기술.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문 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습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글로벌 리더십. 문화적 이해도와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에티켓. 3. 듣는 기술. 유능한 협상가라도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자신의 유창한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유능한 협상가는 상대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